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모든 게 다 프라임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휴지도 그렇고 생필품부터 막 식품까지 다 이렇게. 나 이스카리 한국말 알아?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아세요? 아, 네. 구독해주세요. 한국은 클릭 한 번이면 문 앞에 택배가 도착하죠. 하지만 러시아에는 쿠팡 같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쇼핑을 할까요? 러시아에는 쿠팡과 같은 초고속 문 앞 배송 시스템이 없어요. 대신 와일드베리스, 오존이라는 대형 플랫폼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글로어 및 러시아 내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의 97%가 와일드베리스, 오존, 그리고 얀덱스 마켓이라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와일드베리스는 약 47% 점유율을 하고 있고,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약 34%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얀덱스 마켓이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집 문 앞으로 오는 배송 같은 경우에는 느리기도 느리고 굉장히 또 비싸답니다. 완전히 집 앞으로 오는 문 앞 배송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박스 정도, 요 정도 이제 크기는 200루블 정도 추가 요금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무료인 곳들도 존재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판매자들이 부담을 해서 집 앞으로 배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나 대형 가전제품 같은 것들은 보통은 이제 1000루블에서 3000루블까지 이렇게 추가 요금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무료인 곳들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다 판매자 재량으로 판매자가 직접 부담해서 이렇게 배송을 해주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집 앞에 있는 픽업 스테이션으로 받아요. 그게 빠르고 싸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기본 옵션이 많은 좀 고급 트림보다는 기본 옵션은 많이 없어도 되니까 최대한 저렴한 트림이 가장 잘 팔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걸 수입해서 온다면은 보통은 중간급 이상 트림들을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완전히 아래 단계의 트림부터 중간 단계의 트림까지 많이 수입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일드베리스와 오존, 요 두 개의 대형 플랫폼은 보통은 이제 픽업 기반 시스템으로 플랫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픽업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전역에 와일드베리스는 약 58,000개가 존재하고요.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픽업 스테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 집 앞에 있는 픽업 스테이션에 한번 다녀오시죠. 이렇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도시는 모스크바인데요. 러시아에는 이제 대도시라고 하면 이제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 픽업 지점이 보통은 집 앞에 바로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에 무조건 다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요 길 건너에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와일드베리스인데 요 바로 앞에 와일드베리스가 있고, 저쪽으로 한 30초만 걸어가면 또 오존이 있습니다. 예, 와일드베리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여행 오게 된다면은 편의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간판입니다. 여기서는 일부러 환불을 해보려고 1487루블짜리 일반적인 남자 티셔츠를 하나 주문해봤습니다. 이스카리? 나 이스카리 한국말 알아? 한국말 알아요? 한국말 아세요? 아, 네. 와, 한국말 잘하시네요. 아, 그냥 네 한국말 조금 말해요. 한국나라 공장 일하세요. 평창이요? 공장 공장에서 네. 무슨 나자보드 아산시 아산시 네. 공장에서 일했어요. так приятно. Я это снимаю для корейцев. Что такое Wildberries показываю, чтобы Как бизнесмены. купан, да? Типа как купан, только. как 쿠팡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여기서 저 뒤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 어디 사세요? 여기요. 이렇게 물건을 수령을 했고, 이쪽에 이렇게 с какого города? 드레스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와일드베리스나 오존에서는 드레스룸들이 설비되어 있어서 상품 수령 후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즉시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러시아 사람들은 옷이나 신발도 무조건 일단 시켜놓고 입어본 뒤에 반품하는 걸 정말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 와일드베리스에 오게 되면은 한 여성분이 옷을 한 번에
20장씩 이렇게 주문해서 막 다 입어보고 그 중에서 15개는 환불하고 5개는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많이 합니다. 이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는 대신에 픽업 지점에서 이렇게 입어보고 바로 환불을 해버리는 게 더 편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Так, а вам списывать или возврат? 맞아. Возврат, да? Все, успешно. 예, 이렇게 반품을 하고 나왔고 옆에 오존에서도 제가 주문한 게 있어서 거기서는 이제 반품 안 할 거고 물건 수령해서 가져갈 겁니다. 네, 오존에서 물건 수령하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QR코드 같은 게 있어서 이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쪽에 누군가 초코파이를 주문해서 초코파이 보이네. 나왔을지. 예전에는 러시아에 살면서 한식이 먹고 싶으면은 무조건 한식품점에 따로 방문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와일드베리스 또는 오둔에서 못 찾는 한국 식품이 없답니다. 라면부터 햇반, 김, 삼풍카레 등등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얀덱스 마켓입니다. 예, 지금 상품들이 도착해서 배달을 옮기고 있는 중이고 이 안쪽에 보면은 예, 노란색 간판으로 이렇게 얀덱스 마켓이 적혀 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얀덱스 마켓. 그래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예, 제가 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는 두루마리 휴지 12개 들어있는 거를 283루블에 구매를 했고 닭티슈가 5개 들어있는데 1000장씩 들어있는 겁니다. 저건 이제 661루블. 그리고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5개 587루블. 예, 그리고 건전지를 몇 개 샀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잘 팔리는 한국 제품으로는 불닭볶음면, 비비고, 팔도 비빔면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 뷰티 제품 중에서는 미샤, 매드힐, 이니스프리, 닥터자르트 등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엔 고추장, 불고기 양념, 김스낵, 김부각 같은 제품들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지어 가격도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이건 저희가 심지어 전자레인지를 하나 구매하려고 가전제품 매장에 가서 가격을 보고 집에 와서 와일드베리스나 오존에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면 항상 더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다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상품을 직접 보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랍니다. 예, 저희는 오존에 갑니다. 오존에 물건이 왔다고 이렇게 뜨면은 핸드폰에 요거 코드를 이렇게 보여줘서 오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집에서 지금 나와서 오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갔을 때도 오존에서 뭐 주문했죠? 뭐 주문했어요? 휴지. 휴지 시켰어요. 나스템 휴지 시켰어? 휴지만 받으면 오늘? 네. 휴지하고 그리고 많이 시켰어요. 아 그래? 나는 삼각김밥 만드는 거 김하고 삼각김밥 만드는 거 하고 아, 좋아요. 안녕? 안녕. 여기 아파트 단지인데 이 단지에만 와일드베리스는 3개가 있어요. 그 정도 와일드베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와일드베리스 내부를 살짝 보여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존 배달 온 거 받으러 가자. 휴지. 제가 주문한 거. 삼각김밥 만든 트라우스. 그리고 여기는 요거 문 스토퍼. 문 위에 문콕 안 되게 스토퍼 하는 거 그것도 주문했고. 네, 그것도 문콕 안 되게 붙이는 거. 오고. 그리고 김, 삼각김밥 김. много. 그래서 보통은 웬만한 게 모든 게 다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항상 뭐든지 간에 휴지도 그렇고 생필품부터 막 식품까지 다 이렇게 오존이나 와일드베리스를 통해서 주문해서 이렇게 받는 편입니다. 자, 이거는 한국식품이라고 적으면 나오는 상품 페이지입니다. 한번 한국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은 한국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 사진에 이렇게 태그키를 박아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만큼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고품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강력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가지게 된 거는 꼭 K-팝이나 아이돌 드라마뿐만은 아닙니다. 90년대에 소련이 무너질 때 경제가 굉장히 휘청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했어도 일본 차들이 대세였고 파나소닉, 소니 이런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결국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고 외국 기업들이 다 줄줄이 러시아에서 떠나게 됩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기업들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남아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볼쇼이 극장 같은 곳에 후원을 하면서 러시아와 함께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힘들었던 그 시절을 함께했던 브랜드라는 그런 특별한 인식이 현재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한국 현대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싼데 고장도 안 나고 너무 좋은 자동차다. 그렇게 2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외국 제품이 아니라 신뢰, 실용성 그리고 의리까지 담긴 그런 프리미엄이 되게 된 겁니다.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покупали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Да, и не один раз. Очень часто это корейские продукты, а также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и одежда. Какие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вы покупаете чаще всего? Ну, чаще всего это, конечно, корейская еда, это рамен и разные вкусности. Вот.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это корейская косметика, уходовая и декоративная. Ну и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это одежда. Какое у вас сложилось мнение о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ах?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качествен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с интересным часто дизайном и часто оправдывают свою цену. То есть качество равно цена.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с товара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в чем,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недостатки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Преимущество это то, что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часто технологич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модные, стильные. А недостаток это то, что не всегда есть перевод инструкци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очень часто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подделывают, потому что они очень качественные, они очень популярные, и можно наткнуться на подделку. Где вы обычно покупаете корейские товары? Чаще всего это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 как раз-таки Валберис, Озон, либо офлайн-магазин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поехать и выбрать, посмотреть, купить. Что для вас самое важное при покупке в интернете? Для меня самое важное – это надежность продавца, реальные отзывы, фотографии и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врата. Как вы думаете, что обязательно нужно учитывать корейским компаниям, чтобы успешно выйти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к?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локализация, то есть понимание, что нужно именно русскому, российскому потребителю. Ну и, конечно, это качество и хороший сервис. 2022년 전쟁 이후로는 러시아에서의 해외 쇼핑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30% 이상 줄었고 음악과 같은 디지털 상품은 40% 이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한국 제품들에는 관세가 확 올라버려서 화장품이나 샴푸 같은 것들도 35% 이상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 한국 제품을 들여오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웠을까요? 스타벅스 대신 스타스커피, 맥도날드 대신 구스나이토치카, 중국 제품들도 대거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싸다고 좋아했지만 요즘은 금방 망가진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리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러시아 소비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한국 제품이 훨씬 낫다, 고장 안 나고 오래가는 믿을 수 있는 품질, 그게 바로 한국 제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Ребят, есть у меня видосы на канале, хвалил я китайские тачки, да, вот Geely понравились мне, Coolray, Haval, нормально. Ну, блядь, вот это черри, ну это что такое? Ты едешь просто, руль у тебя направо, хотя я еду прямо, ну посмотрите, прямо впечатление, вот тут что-то закус какой-то под Kia Rio. Многие интересуются, что становится с китайцами при ДТП. Вот это случилось при мне. Я просто сейчас развернулся. Смотрите, это танк. Сколько он стоит там? 5-6 миллионов. Ну, то есть это тотал.
И самое, что удивительное, ни одна подуш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стрельнула. Представляете? Смотрите. Вот это китаец. И вот еще один китаец. И у него тоже ни одна подушка не стрельнула. Вот задумайтесь, что значит ездить на китайцев. 자동차 역시 러시아에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22%를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다 철수를 하게 되면서 그 빈자리를 다 중국 자동차들이 메꾸게 되었습니다. 2025년 6월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러시아 소비재 수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특히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일부 회복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출 규모는 전쟁 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단순한 품질을 넘어서 신뢰, 기업, 그리고 의리의 이미지로 러시아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주춤했지만 다시 무역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러시아 내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얀덱스 마켓이 2025년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이후로 러시아인들은 새로운 브랜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36%는 와일드베리스나 오존 같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찾게 되고 25%는 인플루언서나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접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브랜드를 처음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가격이 47%, 그리고 무려 후기가 34%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소비 트렌드가 궁금하셨던 분들, 또 러시아의 브랜드 런칭을 고민 중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